이번 일요일에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의성군 옥산면에는 형님이 농사짓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 과수원은 2년 전에 화상병으로 밭을 갈아엎었고 지금은 떡갈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은 곳입니다. 이곳 경북 의성군 옥산면은 대부분이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이 즈음엔 정말 장관입니다. 봄에는 하얀 사과꽃으로 마을이 꽃밭이고 사과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마을 전체가 안개에 파묻힐 만큼 농약 사용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과나무꽃 수정용으로 벌 한 통을 사왔다가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벌 한 통을 시작으로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에서 60통까지 늘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줬듯이 벌이 자꾸 죽어서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2024년 올해봄 한 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60통에서 달랑 한 통이 된 것입니다. 벌이 한 통 남다 보니 의욕이 떨어져서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벌이 죽은 뒤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었지만 제 귀에는 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전업 양봉인이 아니기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원 또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 통 남은 벌을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과수원에 들어와 보니 형이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시나노 골드랑 부사 작은 묘였습니다. 엄청 반가웠죠. 2년 전에 화상병으로 갈아엎은 과수원이니 방제에 더 신경을 쓰면 좋은 결실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곳 의성에는 사과 불안병이 돌고 있는데 사람의 출입과 소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어느 가원에 들러 사과나무를 구경하다 보니 많은 나무가 불안병에 걸려 대목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단지 꿀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과 달리 냉해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과수원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준 벌통을 봤습니다. 작년 9월에 보고 처음으로 보는 벌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설탕물 2봉지 넣어주고 어떤 약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벌통입니다. 여기는 산골짜기라 말벌이 엄청나게 오는데 말벌 방지망도 안하고 그냥 놔둔 곳입니다. 솔직히 올해 4월 중순에 온 것은 당연히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키우던 벌 60통이 다 죽고 한 통 남았으니 여기에 있던 벌 2통이 어찌 사겠습니까? 그런데 벌통 주변으로 벌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벌통과 좋은 왕대가 붙어 있어서 봉판 몇 개랑 넣어준 다른 한 통에 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꼭 갈 노릇이었습니다.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많았을 말벌을 어찌 이겨냈으며 겨울모기장도 한 장 없었을 텐데 그 길고 긴 겨울을 어찌 이겨냈으며 화분떡 하나 주지 않았는데 어찌 새끼들을 키웠을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천지가 사과밭이고 공기반 농약 반인 곳인데 어찌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포장을 벗기고 벌통을 봐야 하는데 준비해온 것이 없어서 구멍이 숭숭 난 방충옷을 입고 용접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한 통씩 열어보는데 벌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설탕 50포를 먹고 그냥 죽어버린 벌들에 비해서 설탕 맛도 못 보고 방치해둔 벌이 이렇게 잘 살아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한 통도 마찬가지로 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화분떡 하나도 얻어먹지 못한 벌인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내검을 하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내검을 한들 뭘 넣어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조만간 다시 와서 정밀 내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9월에 말벌을 잡느라 힘들었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에게 전화해보니까 벌이 안 나와서 형 역시 다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은 산으로 울창하고 조금만 나가도 농약의 지천인데 어떻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름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자주 내검을 안 했던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열어서 왕수도 넣고 속살만도 치고 소비도 넣어주고 또 소비를 빼고 하는 인위적인 걸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탕물을 안 줬으니 벌들이 어디선가 가지고 온 꿀로 배를 채웠다는 건데 그것이 벌들에게는 훨씬 좋고 안전한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폴리스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벌들을 지키는 방어선이 된 것도 같습니다. 작년 9월에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 양반이 재탕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와 이곳 경북 의성은 거리가 250km입니다. 아주 멀고 사과나무도 다 죽고 벌도 다 죽어서 굳이 올 이유가 없어서 대대로 대라는 심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이 또 벌이 살아있으니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60통 벌이 다 죽고 한 통 남은 벌도 2장 벌로 시원찮은데 이번에는 여기 벌을 좀 분봉해서 가져가야겠습니다. 가져가면 또 살지는 모르지만 양봉에 회의가 들어서 올봄에 벌을 한 통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5통, 10통씩 사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많은 설탕을 먹고 그냥 죽어버린 데다가
남의 땅에 양봉하는 탓에 도지까지 주고 이제는 많은 벌통을 옮길 곳도 없어서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통으로 1년 동안 키워봐야 서너 통, 또 서너 통으로 키워봐야 10통 남지. 몇 년을 다시 뼈 빠지게 해야 하는데 그럴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벌이 남아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안동휴게소에서 고등어 백반도 사먹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양봉하는 사람이 꿀을 따야지 마냥 벌만 사육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내버려둔 벌이 제 아무리 좋아도 꿀 한 마리라도 따는 벌통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양봉하는 입장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특히 인위적인 분봉과 사육, 방제가 벌에게 그리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잘 혼합해서 다시 양봉을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